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는 청년들의 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지금 시작합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128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MC DJ 7입니다. 오늘도 보조 MC로 보영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책팀장 정보영입니다. 저도 닉네임을 하나 정할까봐요. 있었잖아요. 말하기가 좀 그래요. 그거 너무 급조한 거예요. 소개하는데 닉네임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뭔지 기억도 안 나요. 무슨 반복되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아무 말이나 했었던 거예요. 한번 다음에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기대하고 있을게요. 요즘에 저희 계속 10주년 주간인데요. 10주년을 맞이해요. 저희가 새롭게 준비한 게 있죠? 그럼요. 뭐죠? 굉장히 많아가지고 뭘 얘기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조합원분들은 그러면 이 10주년에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저희가 조합원 확대 사업을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와, 너무 재밌겠다. 내가 이제 우리가 저희 청년유니온 조합원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이 활동을 주변에 이제 나는 청년유니온의 조합원으로 어디 모임을 나가고 있어, 뭘 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떤 운동이기도 하잖아요. 중요하죠.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살짝 이렇게 권해보는 거죠. 그쵸. 그래서 너도 조금씩 할 수 있어 이런 거 있잖아. 이 친구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나 간을 보면서 너한테도 필요한 노동조합이야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시고 이 친구가 이제 간을 봤는데 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면 모임도 데려오고 친구를 위해서 이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친구를 위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신청서인데요. 저희가 그러면 예쁘게 손편지도 써드리고 이것저것 선물을 담아가지고 원하시는 주소로 보내드려요. 그러면 그 선물을 받으신 친구분이 가입하실 수 있게 옆에서 또 많이 도와주시는 것이 저희의 조합원 확대 사업.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라는 사업입니다. 네, 저는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관계를 가지는 거에 관심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제 친구들은 조금 그래도 다르단 말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생각을 해나가는 것들이 있고 또 부당한 경험을 당했을 때 제가 노동조합에서 활동한다는 걸 아니까 저한테 일단 먼저 찾아오는 거죠. 맞아. 그래서 많은 조합원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시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청년유니온에 가입돼 있다는 걸 알고 모임에 나간다는 걸 친구들이 알고 있으면 자기 노동 경험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저희가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선물을 준비를 했으니까 이제 근데 한정 수량이에요, 여러분. 몇 개인지는 말 안 할래요. 그래서 이게 되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게 뜬금없이 내가 얘 가입했으면 좋겠다 하면 신청하는 거라기보다는 내가 이 친구한테 내가 청년유니온 활동하는 것도 말해봤고 좀 가입 좀 시켜보고 싶어서 간도 좀 봐봤고 이런 좀 주면 가입할 것 같은데 이런 친구들에게 콕콕 집어가지고 선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신청을 부탁드리고 또 꼭 친구 아니어도 돼요. 가족도 좋고요. 주변에 가족, 친지 다 좋으니까 주변에 많이 홍보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이미 하고 계신 어떤 활동들을 좀 더 이렇게 활발하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거 올렸더니 홍보물을 올렸더니 어떤 분이 이제 자기는 지금 조합원은 아닌데 이 계기로 가입을 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나도 보내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런 거 너무 환영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 또 조합원 아니신 분들도 듣고 계실 수 있으니까 이 계기로 청년유니온과 함께 할 수 있으면 더 반가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듣기도 했어가지고 저희 계속 팔로우하고 있다. 저희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로 잘 지켜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선물도 받고 가입도 하시는 그런 게이득을 누리시길 바랄게요.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청년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유니콘 사운드와 함께합니다. 유니콘 사운드는 행사 전문 음향 회사입니다. 공연, 체육대회, 집회까지 무대 음향이 필요하신 분은 페이스북에서 샵 유니콘 사운드를 검색해주세요. 또는 전화번호 010-5688-5415
010-5688-5415 전화나 문자 주세요. 유니콘 사운드 사랑합니다. 청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당 대우를 파헤치는 코너. 유니온 센터와 팟캐스트 노가리가 함께하는 코너. 이번 주 상담 111입니다. 네, 이번 주 상담 111은요. 유니온 센터로 들어온 노동 상담 중 실제로 청년 노동자의 일터에서 일어나는 부당 대우와 궁금한 상담을 각색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이것도 노동법 위반인가?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지? 등 일터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궁금한 청취자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리는 코너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낮에 녹음을 하네요. 오랜만에 낮에 뵙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낮에 뵙는 것 같네요. 맨날 밤에 모이다가 낮에 모이니까 밤보다 요즘 낮이 더 졸린 것 같아요. 요즘 센터 많이 바빠 보이시던데요. 그거는 본부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본부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센터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뭐 언제 안 바쁜 적이 있었나요? 그렇기는 한데 이번에 10주년 때문에 너무 바쁜 것 같아. 다들 미치겠어. 맞아요. 저희 이 녹음이 10주년 특집 코너에 실릴 거예요. 뭐 한마디 해주시죠. 10주년 특집권에 실리는 거예요. 네. 한마디? 청년 유니온 10주년 화이팅! 주먹은 왜 주셨어요? 팟캐스트인데? 아무튼 약간 그런 느낌적 느낌 있잖아요. 파이팅 하면 주먹을 쥐어야 되는 그런 제스처. 약간 그런 느낌? 아무튼 너무 아무 말 했네. 괜찮아? 나가도 이렇게? 그대로 나갈 거야. 오케이. 10주년이라고 다들 정신을 놓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맞아요. 당일에만 정신 차리면 되죠. 맞아요. 당일에만 정신 차리면 되죠. 그 전까지는 좀 정신 놓더라도 준비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청년유니 10주년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또 같이 준비하고 있는 게 하나 더 있잖아요. 같이 준비하고 있는 게 한 개가 더 있죠. 한 개가 더 있죠. 눈치 왜 보는 거야? 나 지금 약간 센터 사무국장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살짝 헷갈렸었는데. 네. 잠깐 소환해 주세요. 잠깐 이제 청소년위원장 송하민을 소환하더군요. 지금 이제 서울 청년 유니온과 청소년 유니온 함께 송년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송년회를 원래 오프라인에 모여가지고 많은 분들이랑 좀 떠들썩하게 또 재미있게 모이고 싶었는데 이놈의 코로나가 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번에는 그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과를 댁으로 보내드리고 다과를 같이 까먹으면서 재밌는 프로그램 할 예정이니까요.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어떻게든 확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은 저희한테 살짝 귀뜸해 주시면요, 저희가 뭘 사면 좋겠다라고 보내드릴게요. 그 이제 당일날 직접 본인이 과자 사와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각자의 집에서 자기가 마시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이렇게 준비해 오셔가지고 편한 복장으로 이렇게 집안에서 송년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그 온라인 송년회는 정말 이제 모든 단체에서 처음일 거예요. 그렇죠, 처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 송년회 도대체 뭘까 엄청 막 검색해보고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제 찾아보니까 텐션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좀 빠르게 여러 다양한 컨텐츠를 이제 보여줘야 된다. 뭐 이런 조언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인터넷 방송이네요. 그런 거죠. 거의 그래서 인터넷 방송이네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 참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모니터를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소통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참여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뭐가 있죠? 저희 참여 프로그램이요. 저희가 일단 준비한 거로는 여러분 이제 DIY로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맞아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같이 만들고요. 그다음 저희가 준비한 여러 가지 퀴즈들이 있습니다. 퀴즈를 맞히시는 분들 온라인 통해서 퀴즈를 내보낼 텐데 퀴즈를 맞히신 조합원분들, 참여자분들에게는 저희가 멋진 선물 준비해서 또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건의를 이겨라라는 게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집행부와 건의님이 이제 대결을 하는데 과연 누가 이길지 투표를 해가지고 그 맞추는 사람들한테 이제 선물을 또 드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와 이제 참여하시는 여러분들과의 이제 게임도 또 준비되어 있고요. 이 정도인가?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네네. 정말 다양한 걸 준비하다 보니까 지금 다 확인하려면 큐시트 한번 해서 이거 있고요, 이거 있고요, 저거 있고요, 저거 맞아요, 있고요, 이거 맞아요. 있고요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거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봐주시면 많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노동 상담을 들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이번 주 노동 상담 주제는요. 드디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네요. 5분 지났는데. 5분 지났는데. 네, 이번 주 상담 내용은 퇴사 압박입니다. 질의 부탁드릴게요. 네, 대표 포함 5명 정도의 작은 회사입니다. 대표는 처음 근무할 때부터 일의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일단 시키고 마음에 안 든다며 다시 해올 것을 종용했고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지시를 해서 결과물이 이상해지면 업무를 바꿨습니다. 대표는 무슨 일을 시켜도 제대로 못한다, 성과가 없다는 식으로 압박합니다. 업무할 땐 손만 움직여도 지적하거나 말을 하면 비꼬거나 화내면서 말을 끊어 회사 다니는 게 너무 힘들고 늘 긴장되어 제대로 일하지 못해 최근엔 정신과까지 다녀왔습니다. 밤 11시에 퇴근하는데 하루 만에 뭘 해오라 하고 여태까지 대표의 갑질, 인신공격 비슷한 수준의 말,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업무, 본인 수발, 피드백인 척 화내기, 업무 스케줄 강요, 사람 차별하는 말 등을 다 들어줬었는데 너무 괴롭고 자신감이 없어졌습니다. 얼굴 볼 때마다 성과 만들지 못할 거면 네가 알아서 정리해라며 퇴사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잦은 퇴사시키려는 의도인 것 같은데 힘들어서 퇴사를 할까 하다가 입사 때부터 약속한 업무가 아닌데도 여태 시키는 대로 말하는 대로 다 했는데 쓰고 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분합니다. 사실 해고를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것은 첫 번째, 퇴사하면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퇴사를 미루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할 수 있다면 야근수당, 실업급여, 연차수당도 받고 싶습니다. 유유. 세 번째, 정신피해보상이나 해고수당을 받긴 어려울까요? 근데 되게 많은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 같고 저도 비슷한 일을 경험했던 적이 있어서 되게 더 내가 아는 사람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죠. 정말 약간 이게 개처럼 일했는데 쓰고 버려진다 약간 라고 하는 약간 그런 말을 좀 떠올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이분에게 드렸던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로 물어보셨던 퇴사하면 입증하기 어려울 것 같아 퇴사를 미루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퇴사 압박이 있어도 잦은 퇴사 그러니까 스스로 사직하게 되면요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직접적인 퇴사 요구가 있는 경우 비로소 퇴사하는 것이 해고 관련 사건 진행이나 아니면 구직급여, 실업급여 수급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제 퇴사 당시 이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이제 부당해고로 구제 신청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또 5인 미만이라 가지고 그렇죠. 5인 미만이라 가지고 이제 복직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부당해고로 인해서. 두 번째는 이제 이분께서는 할 수 있다면 야근 수당과 실업급여, 연차 수당 받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이분이 다녔던 회사에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기간에 대해서는 시간의 근로수당, 근로가산수당, 그다음에 연차 휴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수당 청구했을 때 이제 시간의 근로 내가 이제 정해진 시간보다 몇 시간을 더 넘어서 했다라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고요. 이 자료들 같은 경우는 이메일, 문자, 카톡 등 업무 지시 내용이나 아니면 출퇴근 기록 등 이제 근태 자료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또 이제 대표의 갑질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받는다고 하면은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 정신적 피해 보상이나 해고 수당 받긴 어려울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가 없었다면요. 해고 예고 수당 통상임금의 30일분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노동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민사로 직접 다투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정신적 피해의 원인이 된 행위, 이로 인한 피해 내용, 진료 기록이나 진단서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해고 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상관이 없는 걸까요? 네, 해고 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상관이 없고요. 다만 이제 2019년 1월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입사한 지 3개월이 지나야지 해고 수당을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고 수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굳이 서면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두로 전화로 문자로 카톡으로 이제 30일 뒤에 너 해고하겠다라고 남겨뒀다고 하면은 해고를 예고했다고 보기 때문에 해고 수당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 이렇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더 이런 안 좋은 상황, 뭐 직장 내 괴롭힘이나 해고를 종용하는 이런 상황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데 작은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뭐 아마도 그 사업주가 힘들다는 이유겠죠? 그렇겠죠. 그런 이유로 많은 사각지대를 만드는 게 안타깝네요, 저는 진짜. 그러니까 정말 이제 근로기준법에 이제 5인 미만 상사 조항을 없애라라고 이제 수많은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가 요구를 하고 있지만 헌법 소원에 계속 넣고 있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이제 대법관들 판결은 이제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계속해서 바뀌어왔고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 단서 조항도 이제 과거에서 계속 이제 상시 근로자 수가 낮아졌기 때문에 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아쉬운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빠른 시일 안에 이 단서 조항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요 퇴사합박에 관련한 상담 답변과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언제나 궁금하신 노동법이 있으시다면 팟빵과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상담은 언제나 02745-0262번으로 연락주세요. 여기까지가 이번 주 상담 111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난 회차에 이어 10주년 특집 노가리 초대석 양군 호경님과 그리고 홀로서기 현근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돌 이름 같네요. 양구경. 홀로 현금. 홀로 현근. 되게 외로워 보이네. 지난 회차에서는 저희가 청년 유니온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두 분이 현재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이제 밖에서 바라보는 청년 유니온은 어떠한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궁금했는데요. 먼저 청년 우리들의 관심사. 2기가 딱 끝나고 그 다음 날 막 이럴 때. 제일 먼저 뭘 하셨나요? 저는 이게 끝을 함께 하진 않았고요. 저는 2012년 2월 달에 선거 끝나고 3월에 임기 시작해서 2012년 11월 20날에 군대를 갔습니다. 딱 절반 정도 했었고요. 그래서 군대 제대를 한 게 2014년 8월 달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뭐 해먹고 살지 고민을 좀 하다가 여전히 나쁜 선배들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청년 유니온 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정치발전소에서 일을 시작을 했고 정치발전소에서 도 사무국장 하다가 3년 정도 일하고 지금 일하고 있는 국회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정치발전소에서? 청년 유니온 활동할 때 좀 그 전에 뭐 학교 다닐 때 학생운동을 하거나 청년 유니온 초창기까지만 해도 좀 잘 정치라거나 이런 부분들은 뭐랄까 좀 터부시했다 그래야 되나? 잘 모르기도 하고 괜히 뭐 얽힐 필요가 없는 그런 거라고 좀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거리에서 뭐 이슈 파이팅하고 그런 사례를 드러내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관심도 많이 받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1년차 가을쯤 이제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있는 시즌에 당시 이제 민주노동당 의원실이랑 연결이 되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그 1년 차였나 2년 차였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그 당시 위원장님이 출석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뭐 최저임금이라던가 이런 이슈들이 좀 많이 다뤄졌었고 또 2012년 총선이 지나고 나서 그 당시에 이제 당선되셨던 뭐 민주당의 의원님들 그때 그 청년 그 비례 경선도 있고 했었어가지고 청년 유니온 조합원 중에도 이제 의원으로 당선되신 분들도 있었어서 그런 분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국회에서 이제 청년 당사자 증언 대회 같은 거 사례 대회 이런 것도 하고 또 이제 국정감사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청년들 현실 뭐 최저임금의 현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처음엔 잘 몰랐는데 몇 번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고 역할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30분 배달제도 그렇고 주유수당, 최저임금 이런 것들이 어쨌든 다 법이 만들어져 있고 제도가 있고 제도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제도들을 지켜라 혹은 제도를 바꿔라 이런 활동을 하는데 정작 그 제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우리한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몰랐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었고 그래서 청년 유니온 활동하면서도 그런 뭐 정치나 정당에 대한 어떤 세미나나 공부 같은 것들도 그때 같이 했었더라고요. 기억을 막 떠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대하고 나서 근데 이제 뭐 중간에 임기를 못 채우고 가기는 했지만 또다시 이제 청년 유니온으로 돌아와서 이제 뭔가를 하는 것보단 좀 그때 했던 고민들을 좀 다른 방향으로 또 풀어가는 것도 의미 있겠다 해서 그 나쁜 선배들과 상담한 결과 자문을 받고 한 결과 이제 정치발전소에서 마침 2년이 닿아가지고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뭐 민주주의, 뭐 정치, 정당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제 그런 공부하는 것들이 좀 쌓여가다가 마침 또 옆에 있는 양호경님의 중재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걸 인해서 국회의원실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만들어져가지고 내가 그랬나? 이런 지금. 그때 저를 갑자기 시청으로 부르시더니 의원실에서 일해볼 생각이 없니라며 커피를 사주셨었고요. 좋은 선배. 네, 일자리 알선을 해주셔가지고 잘 일을 했고 지금까지 일을 좀 잘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오 재밌게. 저는 이거 질문 이렇게 돼 있을 때 좀 궁금했던 거는 그 딱 끝나고 났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이런 게 해방감 같은 궁금했거든요. 게 그래서 있나? 그 군대로 이제 갑자기 가실 때 오히려 솔직히 마음이 내가 임기를 못 채웠어 이런 아쉬움이 컸는지 나도 이제 해방이다 이런 마음이 컸는지 이런 게 좀 궁금했어요. 저는 그때 되게 좀 하고 싶었던 게 더 있었는데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좀 더 컸던 게 제가 군대 가기 전날인가 전전날까지 토론회 하나 하고 갔거든요. 그때 그 민주노총에서 청년운동 뭐 다음 세대 청년운동 뭐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래가지고 당사자 운동에 그칠 게 아니라 뭐 다른 걸 해야 되나 뭐 이런 주제 가지고 뭐 이렇게 토론회까지 제가 정말 이 내용으로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 토론 한번 하고 이제 가게 되니까 이후에 그 이슈들을 좀 이어가는 거를 마저 채우지 못했다라는 아쉬움도 있고 그때 저기 그 이기 위원장님한테 욕도 엄청 먹었거든요. 달게 받아들이고 이제 여전히 아니, 요새는 좀 덜 먹는 것 같은데 그때 그래서 그 아쉬운 마음도 있고 그래가지고 휴가 나올 때마다 계속 유니온 찾아오고 어쩌다가 휴가랑 유니온 총회랑 겹치면 그때 총회 와서 사람들 보고 계속 그랬었어요. 중간에 이렇게 군대 가시는 분들은 꼭 그렇게 휴가 나올 때마다 사무실 오시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또 갈 데가 없으니까. 타이밍 맞춰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대하고 나면은 왜 청년 유니온으로 안 들어올까요? 그 안에서 고민을 막 하고 이제 그게 2년 가까운 공백이라 그래야 되나? 그게 있다 보니까 어쨌든 그 당시 내가 군대라는 어쨌든 떨어져 있다 보니까 청년 유니온이랑 나랑은 또 2년간의 다른 시간을 가졌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과거에 가지고 딱 거기서 끝났던 그 고민과 지금 유니온이 활동하는 방향이 뭐 맞춰가는 과정도 또 있을 거고 있어야 되고 또 지금 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지금 주체들로 잘하고 있는데 굳이 옛날에 있던 내가 와가지고 뭔가를 또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도 있고 좀 뭐 다른 영역에서 다른 일을 해보는 거에 대한 뭐랄까 욕심? 그런 것도 좀 같이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활동가들이 이렇게 군대로 가면서 좀 건강해지고 좀 그러니까 뭐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좀 멘탈도 건강해지고 뭐 이런 활동가들도 건강하시죠. 왜? 아니, 얼마 전에 휴가 나온 김모근? 누군가가 사무실에 놀러 왔는데 표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 그분이 저를 보더니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인다면서 너도 군대 가야겠는데? 이러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활동할 때 너무 바쁘다 보니까 군대 가서 쉬는 시간을 갖는다 뭐 이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저 군대 갔을 때 내무실 훈이 그랬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 휴가라고. 모든 군대 가는 사람들이 매번 하는 얘기 가서 푹 쉬고 와라. 그래서 좀 이제
군대로 들어가셨을 때 오히려 해방이다 막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너무 않으셨을까. 못했다. 임기를 끝내고 갔으면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음. 이제 끝내지 못하고 가서 그런 것보다는 약간 뭐 미안하거나 아쉬움 같은 것들이 좀 더 크게 남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럼 양구님은 저는 원래 그 2기 하면서도 3기를 좀 더 해볼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조금 더 이게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물론 힘들죠. 다 힘들고 힘들고 박치고 시간도 별로 없고 하는데 3기를 하고 싶은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못하게 됐는데 그때 고민은 약간 그런 거 있던 것 같아요. 지난주 1부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약간 당사자성 문제에 대해서 저는 실제 그냥 직장을 구하는 과정들이 일반적이지 않고 일을 하는 과정들이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계속 여기 있는 게 그 약간 맞나 싶은 생각이 제일 크게 들었던 것 같아요. 당사자성이라는 문제 때문에 당사자성 꼭 해본 적 필요한 있죠. 네, 꼭 필요한 거 아닌데 그게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뭐 전통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이게 같이 커가는 조직인데 제가 조금 더 있는 게 이 조직이 도움이 될까 싶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 여러 고민을 하다가 이제 3기를 안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저도. 그게 볼 때마다 약간 그러면 안 되는데 약간 3기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얘기하고 싶고 막 입이 근질근질하고 막 왜 날 안 불러주지만 엄마하고 막 그랬던 꼰대가 약간 되지 않기 네. 위한 스스로의 자제가. 네. 하여튼 뭐 당사자성 문제 청년유니온이 갖고 있는 건강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제가 괜히 오래 앉아 있으면 안 좋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유니온 조금 감동적인 순간들이 많이 있고 조금 더 하고 싶었고 아쉬움도 많았던 거라서 네 그렇습니다. 1기 집행부 분들이 임기 끝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다들 사라지셔가지고 맞아요. 이수인기도 안 해주시고 가시더라고요. 그게 약간 이상하게 전통같이 남았다고 얘기는 되지만 2기까지만 그랬고 3기 이후는 또 했던 분들도 많이 이어서 하셔가지고 저는 1기 때 정책팀장 하셨던 분이 그분의 컴퓨터를 제가 이제 쓰게 됐는데 컴퓨터를 열어보니까 바탕화면 정리는 하나도 안 돼 있고 바탕화면에 빼곡하게 파일들이 깔려 있더라고요. 이게 폴더 정리도 안 돼 있고 그런 거 못하는 분이었어요. 내가 다 지우고 시작했습니다. 무슨 과거를 배우냐 싶어요. 그 막 그런 청년유니온 이제 분석한 연구들 보면은 거기에 뭐 그런 그 청년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이렇게 집행부가 다 그만뒀다 이런 걸 되게 좋게 분석했는데 그 미화라고 하죠, 뒷얘기를 미화. 네, 왜 듣게 장단이 됐어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같이 좀 이게 남아가면서 성장을 같이 하는 것도 있고 근데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좀 경각심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막 10년, 20년 동안 뭐 그분들이 잘못하다는 건 아니지만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본인도 매너리즘에 빠지고 본인 진로 다음에 계속 좀 나아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조직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인수인계를 안 해준 거는 너무했다. 저는 인수인계 잘해줬습니다. 저는 갑자기. 잘해줬고요. 예. 다음 누구였지? 정주영 정책팀장님이었나? 하여튼 뭐 저는 잘하고 왔습니다. 예. 하루 만에 그건 그건 저고요. 사회상으로 사회장으로 저는 잘하고 옆에서 6개월 동안 밥도 많이 사줬고요. 네. 저는 잘했습니다. 제 전에는 누구죠? 저의 전 회원님. 회원님 회원님. 밥 사달라고 해야겠네요. 근데 그 사이에 정책팀장님이 한 1년 공석이었을 때가 있었죠. 저는 그래서 예전에 교육팀장이었어가지고 전 유일한 전 교육팀장님이 밥 많이 사주십니다. 연수님이. 네. 근데 몇 기 교육팀장님이셨는데 도대체 2기 때 교육팀장이었죠, 연수님이. 근데 그러고 이 교육팀장이라는 자리가 한참 없다가 갑자기 내가 뿅 교육팀장이 돼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1기 교육팀장님부터 한번 굉장히 반가워요. 교육 라인을 한번 뭐 다 이렇게 라인이 있구나. 조직도 라인이 있겠네요. 네, 라인이 있을 것 같아요. 있는데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죠. 왜요? 이게 나중에 아, 대비 재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라인이라는 게 무슨 정치적인 그런 라인이 아니고요. 그럼 다 성향이 비슷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일을 하다 보면 이제 고민 지점들이 비슷하니까 정책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어떤 문서 어떻게 할 거냐, 과거에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보니까 고민하는 게 비슷하다 보니까 이게 더 조금 더 챙겨주고 친해지게 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직은 어떤지 이따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따로. 그 청년 유니온 활동 이전과 이후의 개인적인 변화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아까 앞에 저기 홀로서기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학생운동 얘기하시는 저는 학생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8학기를 준수한 성적으로 성적으로 졸업하신 뭐 대학 나왔던 얘기 좀 그렇긴 하지만 또 8학기를 그러니까 휴학 없이 전 그냥 평범하게 잘 다녔고요. 네, 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공공 영역에서만 좀 살아야겠다. 약간 사회에서 민간 기업에 갈 생각이 없어서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단체 활동이 처음이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처음에 무서웠어요. 가면 좀 무서우신 분들 많을까 싶어서 무서웠었는데. 빨간 머리띠에 조끼 막 이런 거. 그렇죠. 뭐 당연히 노동조합하면 노동조합, 민주노총, 빨간 머리띠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머리 뿔난 사람들 막 이런 거 그러는데 하여튼 뭐 그러면서 약간 어쨌든 제 이 공공 영역에서 살아가는 거의 제 약간 바닥 같은 거랄까 청년 유니온이 약간 현장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닥 같은 거 내가 딛고 서 있는 약간 원칙 같은 거 그런 게 좀 생긴 것 같아요. 청년 유니온 활동하면서. 다시 원래 일하던 곳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네. 그때 경험이 네, 그렇게 달랐던 다가오시는 건 거죠. 단순히 같은 이제 뭐 정책 일을 하고 페이퍼를 쓰더라도 그 감도나 하는 게 다르고 내가 지향하는 거, 뭐 앞으로 뭐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든든한 바닥이 되고 약간 삶의 지표, 나침반, 좌표, 적극성 이런 느낌으로 막 네, 이런 게 된 것 같은 네,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엄청 공감이 많이 되네요. 양구님은 졸업하시고 국회에서 일하시다가 여기에서 네네. 청년 유니온 그래서- 활동하시고 네. 다시 국회로. 흔치 않죠. 보통 활동하다 국회 가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국회가 처음이었다 활동한 게 많지는 않죠. 뛰쳐나오는 경우는 네. 이상한 분이었어요. 하여튼 저희도 하여튼 삶의 약간 원칙이나 바닥 건강한 약간 든든한 약간 땅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 그것도 좀 궁금해요. 이제 국회에서 처음에 일을 하시다가 청년 유니온을 딱 그 찍어서, 그러니까 여러 다른 단체들이나 뭐 노조가 많이 있는데도 청년 유니온을 찍어서 여기서 내가 일을 해봐야겠다라고 이렇게 문 열고 들어오신 네, 거잖아요. 문열로 들어왔죠, 진짜. 그런 마음의 계기 같은-거나 뭐 이런 그때 건? 한창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기도 했고, 잘 하셨던 분이 열심히 끄덕거리고 계셨습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 근데 이게 뭔가 이제 그 기존에 제가 갖고 있던 소위 이제 조직 뭐 저는 이제 뭐 저기 홀로 선생님은 잘 아시겠지만 학생운동 한창 끝물일 시절에 대학을 좀 다녔고 이게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지금 학생 활동하시는 분들이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약간 뭔가 정으로 가는 느낌들이 있는데, 당시에. 네. 근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바뀐 조건 내에서 살아가는 어려움들이 이걸 누군가 해야 되지 않겠나 고민들만 많을 때였는데 청년유니온 활동이 그런 약간 새로운 활동, 새로운 운동에 뭔가 그런 약간 전형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계기 이런 걸 좀 만들어가고 있는 느낌들이 들었고 어쨌든 뭐 잘 나올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제 스펙이 좀 잘 쓸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어쨌든 그런 개인적인 욕심으로라도 저는 문 열고 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 욕심은 농담이었고요. 그래요? 이게 진짜 뭔가 새로운 사회가 많이 바뀌었는데 뭔가 과거의 뭐 방식들이 한 그 언론사 노조, 언론 노조 막 그때 이제 정부랑 싸운다 언론 노조 파업 막 많이 할 때 언론 노조가 많이 싸웠었어요. 근데 파업도 많이 하고 그 노동조합이잖아요. 그 정치 투쟁 할 수 있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그 대체 근로로 들어오신 분들을 노동조합 가입을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그 언론 노조 한 사업장에서 그분들이 청년유니온에 상담하러 왔었어요. 우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냐 이런 걸 보면서 기성 노동조합 활동들이 어쨌든 자기 사업장 내에 있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쨌든 여기 밀려가는 사람들 누군가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청년유니온 활동들이 그런 어쨌든 변화된 사회에 맞는 새로운 운동, 새로운 활동으로 더 약간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물론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해서 좋은 스펙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구구절절 스펙 빼고 공감이 많이 되네요. 네, 홀로서기님은 혹시? 저는 주로 했던 일이 이제 일기 때는 서울 지역 모임직이었는데 그때는 뭐 모임이라는 게 막 거창하게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규모도 적고 이제 매번 새로 오는 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진짜로 막 모임을 만들고 조합원 만남하러 직접 연락해서 찾아가고 그런 일들을 일기 때 주로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행사 있을 때 실무적인 것들 이제 같이 챙기고 그때 그 일기 같이 했던 뭐 위원장님이나 당시 사무국장님들이랑 제일 많이 공감을 하는 거는 일단 사무실로 전화가 생각보다 많이 왔어요. 찾아오는 분들도 많았고 근데 그 전화가 막 노동상담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일종의 그 하소연? 내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데가 없으니까
이제 자기의 어떤 이야기들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이제 연락하거나 찾아오거나 또 뭐 그 조합원 모임 같은 데를 나와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감정 노동이잖아요. 듣고 뭔가를 받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거를 듣고 하는 게 또 우리 일이라고 우리 일이었고 또 뭐 여전히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그러면서 되게 사람이랄까? 딱 그 뭐 우리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에 대한 걸 넘어서 그냥 사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했고 또 이 사람이 여기서 또 뭔가 마음에 좀 위로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어떤 더 나은 대안 같은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특히나 일기 사무국장님이 되게 남한테 감정이입을 너무 지나칠 정도로 과하게 잘하시는 분이었어서 그런 어떤 또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무국장님의 또 이야기를 또 듣고 같이 이제 또 술 마시고 이제 그런 활동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이제 일하다 보면은 국회에도 이제 뭐 민원 전화 같은 것도 많이 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뭐랄까 좀 이해하면서 수월하게 듣기도 하고 또 뭐 반대로 굳이 안 들어도 되는 거는 빨리 정리하고 그런 뭐 이제 좀 뭐 마음의 일종의 공감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좀 다르게 표현하면 그런 사람 대하는 스킬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좀 많이 챙겼던 게 길렀던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그 호경 형이랑 비슷한 건데 아까 제가 이제 유니온 활동하면서 정치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왜 중요한지를 좀 알고 그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말이 되게 넓어가지고 뭐 지금 소위 말하는 뭐 여당이 하는 것도 정치고 야당이 하는 것도 정치인데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정치는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기준을 많이 잡았다 그래야 되나? 누구를 위해서 혹은 뭐 누구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뭐 관점이나 뭐 과정 뭐 그런 것들도 좀 많이 기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쌓았던 것 같아요. 공감이 되네요. 최근에는 패셔너 씨가 그랬는데 이제 이 얘기를 여기서는 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청년 유니온의 존재의 이유를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힘들긴 많이 힘들었어요. 되게 답 없는 이야기들도 많고 해결이 안 되는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는데 뭔가 그분들은 뭐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뭐 되게 좋았다 위로가 됐다는 말씀하시면 또 듣는 입장에서는 그냥 뭐 해결도 되지 않는데 듣는 걸로만 보내는 것도 되게 마음 쓰이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서 그 당시에 그 역할을 하셨던 분들 아마 노동 상담하셨던 분들이 아마 이런 경험들이 제일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마음고생도 많이 했고 또 그만큼 뭐 나름 성취감도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복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지금 현재는 두 분 다 국회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국회에서는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여기랑 비슷하긴 한 것 같아요. 약간 A부터 Z까지 모든 일을 다 한다라는 약간 느낌인데 기본적으로 의원님이 속해 있는 상임위에 해당되는 부처와 관련된 뭐 법안이라든가 정책 관련된 일을 하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의정 활동에 대한 뭐 기획이라던가 뭐 진행 같은 것들 뭐 민원 응대 같은 거나 뭐 홍보 그리고 뭐 지역구가 있는 경우 지역 활동까지 해가지고 이제 전반으로 다 하는데 이제 혼자 다 하진 않고 역할을 나눠서 하긴 하는데 진짜 한 단체가 있으면서 단체 활동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청년 유니온에서 해봤다고 하면 거기서도 비슷하긴 한 것 같아요. 그 의원실이 돌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일을 역할은 나누지만 다 같이 하는. 근데 일로는 비슷하지만 그 정치적 저도 국회에 있습니다만 정치적 활동으로서 목표를 지향하는 것과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목표 활동을 한 것과 어쨌든 사회를 조금 더 바꾸고 그에 대한 방법으로 조합원을 늘린다거나 기획사업을 한다는 거 조금 방향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뭐 어쨌든 일 자체는 비슷한 것 같아요. 말씀대로 정책은 페이퍼 쓰고 법안 만들고 자료 찾고 뭐 민원 전화 받고 비슷한데 지향과 방향은 또 많이 다른 것 같긴 해요. 조직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지역
욕구가 명확하게 있고 거기서 활동하는 분들이 아마 지역 활동을 하긴 하는데 그 조직의 목표와 유니온이 조직의 목표는 좀 다르니까 거기 또 이제 룰이 이제 뭐 선거법을 포함해서 룰이 딱 갖춰져 있고 1년 루틴이 딱 정해져 있고 뭐 의원이 어떤 성향이고 지향에 따라서 딱 해야 될 미션들이 조금 더 명확하다면 여전히 청년 유니온이 대변하고자라고 하는 것들은 뭐랄까 블루오션 약간 망망대해에 어디부터 사고를 할 것인가 꽂으면 깃발이 블루오션 꽂히는데 어디에 네. 꽂아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한 10년만 하면 블루오션이 조금 이제 줄어들고 경쟁 상대도 많아져서 다른 노동조합도 많아지고 그러니까요. 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블루오션인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경쟁자가 너무 많은 느낌인데 요즘에는 그니까. 열심히 해야겠어요. 그리고 어떤 경쟁자들이 있나요 요즘에? 유니온도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유니온도. 각 지점들에. 그 저희가 노가리 초대석을 하면은 조합원분들이 이렇게 보통 나와서 본인의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면서 다양한 직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노동조합이니까 아무래도 다양한 직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생기는데 국회에서 일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결국 그 하는 일은 좀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직업 자체에 대한 어떤 뭐 조합원들한테 추천 뭐 이런 거? 좋은 직장이죠. 일단 대기업 방금 약간 아니요 대기업 다니는 거랑 비슷하게 이게 진짜 심리적으로 중요한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찡을 걸고 큰 건물에 들어가는 게 진짜 자기의 직업적 뭐 안정감을 크게 줍니다. 이게 스펙 발언에 이어. 청년 유니온 제가 영등포 사무실 있을 때 겨울에 오면 문 다 닫아놓고 와도 테이블에 있는 얼음이 얼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게 그럴 때마다 그러면 계속 약간 인간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서러운 마음. 네, 그런 거 있을 때마다 활동으로서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잘 살고 있어, 약간 이런 걸 스스로 먹어야 되는데 맞아요. 국회라는 공은 어쨌든 직업장으로서 좋은 직장이기 때문에 멍 때리고 들어가도 그냥 일단 자부심이 자부심이 있습니다. 따뜻하고 예. 밥도 주고. 밥도 주고 주변의 사람들도 다 뭔가 멋있어 보이고 일단 기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있죠.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기본 뭐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이제 정치적 활동을 국회의원과 같이 하는 이제 그런 직장인 거고 뭐 다 뭐 생계는 당연히 적당히 될 정도로 뭐 되는 직장이었는데 여기도 어쨌든 뭐 국회의원이 임과 면권을 갖고 있는 그게 비정규직인 거긴 하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사회에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뭔가 그냥 일반 기업 가서 기업의 이윤을 높이기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치고 싶지 않다. 이렇지 않으신 분들은 한풀이에 편히 그렇고 이게 마음속에 있는 울분을 풀기는 좋은 직장인 것 같습니다. 뭔가 사회 변화에 기여하면서도 안정적인 맞습니다. 정확한 조화로운 표현이시네요. 직장이다. 네. 밸런스가 좋은. 네, 좋습니다. 남들도 좋아하고. 네, 적당히 부모님 설명드리고 좋아하시고. 굉장히 부모님들은 좋네요. 딱 정치하지 말아라고 표현하시는 거 빼고는 뭐 네, 괜찮은 직장인 것 같아요. 어떠세요? 자기애가 넘치셔서 자기가 아니라 뭐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저는 좀 진짜로 이 국회라는 곳에서 일을 해보고 싶으시면은 고민은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면은 좋은데 이게 청년 유니온에서 활동할 때랑 여기 있을 때랑 가장 큰 차이가 되는 게 뭐냐면 사장님을 모시고 일한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큰 차이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청년 유니온에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것들을 옆에 있는 동료랑 같이 쿵짝쿵짝 해가지고 만들고 결과를 내는 것과 어쨌든 사장님이 있고 사장님의 지향이 제일 앞에 있고 그것들을 맞춰가야 바치는 되니까. 일이 어쨌든 일의 본질이기 때문에 뭐 내가 뭐 어떤 사회적 변화를 위해서 내가 정책적으로 혹은 뭐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이 없지는 않은데 그 역시도 결국은 그 큰 의원님의 방향 안에서 같이 가야 되는 거라서 아무리 내가 좋다고 해도 뭐 의원님이 아니야 그건 별로 아닌 것 같아라고 하면 이제 바로 이제 킬이 될 수도 좋은 있는 상황이 의원실을 많기 가시면 때문에 되겠네요. 그래서 이 좋은 의원실을 간다라는 게 항상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는 공간이라서 의원실에 스텝이 그 보좌진이 9명 최대 9명이 들어가는데 9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뭐 때도 맞아야 되고 거기에 뭐 이제 다른 보좌관님들과의 뭐 케미 같은 것도 관계도 중요하고 해서 실제로 내가 정말 재밌게 코드가 맞아서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은 곳을 잘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뭐 기회에 따라서 달라가지고 그런 것들을
내가 꼭 마음에 들지 않는 곳에 가더라도 버티고 일하다 기회를 잡겠다라는 각오가 있으면 저는 진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집에서 요즘에 와이프랑 얘기하는데 진짜 좋은 팀을 만나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이게 저도 생각해 보면 청년 유니온 때 이후로 그렇게 썩 좋은 팀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서 네. 몰라 그때 동료분들이 듣진 않으시겠죠. 네. 하여튼 그 뒤로 약간씩 뭔가 일을 하는데 결핍 같은 게 조금씩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말씀대로 근데 그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조직 문화라는 게 의원실마다 다 다른 건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네. 국회의 조직 문화라는 게 있는 건 아닌 거고. 근데 300개 의원실 있으면 300개 사무실이 있다고 할 정도로 의원 마음대로 돌아간다니까. 300개의 왕국이 있다고 하죠, 통상. 왕이 많네요. 그런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고 아무튼 체제가 다 달라서 비슷한 데도 있지만 또 다른 데는 완전 극단적으로 다른 것도 있고. 조직 문화에 좀 좋았던 사례와 좀 안 좋은 사례 뭐 이런 거 조직 문화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네. 아, 조직. 조직화가 아니라 조직 운영에 대한 맞아요. 하여튼 뭐 괜찮은 직장입니다. 네, 괜찮은 직장인 것 같아요. 네. 아 왜 그러면 불만 있으세요? 왜 이렇게? 아니요, 저는 그 2017년부터 국회에서 일을 했는데 20대 국회하고 21대 국회하고 지금 일하고 있는 의원실도 다르고 정당도 다르거든요. 근데 완전히 내 마음에 맞는 어떤 정당이나 의원실을 찾기는 솔직히 말하면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다만 최대한 맞춰서 재밌게 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뭐 분명히 이제 좋은 경험과 안 좋은 경험이 어디나 공존은 하지만 이전에 좀 심리적으로 혹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을 좀 많이 겪었었던 경험이 있어서 또 그게 굉장히 좀 혼자 좀 끙끙 앓는 그러니까 이거를 공유하기에는 좀 네네네. 혼자 떨어진 고민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좀 사전 준비를 하지 않으면 되게 마음고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경험이 있어서 이 얘기를 좀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임기가 그 의원과 함께 가는 건가요? 항상 함께가 그 전에 뭐 나오는 경우도 그만두는 많죠. 경우도 예, 뭐 있지만. 자기 개인적으로 뭐 그만두거나 잘리거나 뭐 의원님이랑 잘 맞으면 4년 내내 가기도 하고 또 뭐 뭐 재선에서 8년, 8년 뭐 가기도 12년 하고 그런 뭐, 분들도 네. 있고요. 1년 만에 옮기는 분들도 종종 있고요. 그러면 혹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역량, 필요한 역량 이런 거는 있나요? 갑자기 진로 탐색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예, 정치발전소의 보좌관 수업을 들으셔야 아 보좌관 수업 있어요 실제로? 있었는데 요새는 안 하더라고요. 아 여기 강사로도 오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도나 이런 거나 사회 돌아가고 정치 현황, 제도에 관심 많으면 거기서 뭐 구체적으로 뭐 홍보 파트가 됐던 정책 파트가 됐던 뭐 영역에 나와서 뭐 기능적인 일을 맡을 수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사회 돌아가는 게 관심이 없으면 재미가 없는 데긴 하죠. 네.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뭐 당대표를 봤는데 누군지도 모른다거나 이러면 별 재미없는 데입니다. 네. 기술적인 거는 와가지고 그냥 몇 달 야근하면 대충 익혀지거든요. 여긴 야근이 뭐 이렇게 9to6로 기본은 가져가지만 그 지켜지기가 어려운 구조로 돌아가는 데기는 해서 그래서 이제 뭐 기술적인 거야 뭐 일하고 몇 번 그냥 혼도 나고 사고도 치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익혀지는데 말씀하신 대로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싶은지를 좀 명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좀 더 수월한 것 같아요. 왜 내가 의원님은 뭘 하고 싶은데 나는 뭘 하고 싶은 게 없다. 그럼 진짜 쫓아가는 직장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의원님을 설득하고 그걸 크게 만들어서 이제 성과로 만들면 그건 또 그거대로 이제 내 성장이 될 수도 있고 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여기에도 그 보좌관 이렇게 비서진들 해가지고 노조 같은 게 있나요? 거기 이제 별정직 공무원이라서 노조가 없고요. 옛날에 인턴 노조라고 해서 인턴들이 그때는 한 2명 있었고 인턴 유니온. 인턴 유니온도 이게 또 만들 때 또 청년 유니온도 약간 같이 좀 인큐베이팅을 같이 하고 만들어서 문제 제기도 좀 하고 그 뭐 11개월 단위로 끊어서 계약하던 것들을 그래서. 23개월까지는 할 수 있게 한다거나 몇 가지 개선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불구하고 큰 제도 내에서는 이제 그 유니온이 굴러가는 지속 가능성이 조금 없어서 제도 개선 몇 개 정도는 있었었죠. 아쉽게도 임기가 끝나고 국회 대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인턴으로 계속 채용이 안 되면 조직이 유지될 수가 없다 보니 네, 그런 한계들은 좀 있었고 보좌진들은 그냥 보좌진 협의회 당별로 네, 거기 이제 이게 공무원이라서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되는 게 근로기준법이나 단체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공무원법이라서 네. 공무원 노조 소속 뭐 이런 건 거예요? 뭐 가입할 수 있는데 안 받아줄 것 같은데. 별정지 공무원 노조 가입했던 사례인데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예, 하여튼 약간 뭐 미가입 대상은 아닐 건데 아마 어쨌든 그렇게 활동되지 않더라고요. 뭔가 노동자로서 그런 좀 그러니까 답답함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조직된 힘 같은 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잘 안 드시는 건가요? 그게 약간 그 구성이 뭐 9명이 있는 데고 약간 정치적 동지 약간 이런 것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의식이 많아요. 왜 근로기준법을 안 지키지? 왜 나이트 식수를 안 하지? 저는 문제의식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 의원실 들으시는 분이 없으시겠죠? 하여튼 뭐 저는 많지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이제 노동조합 방식으로 풀 수 있는 큰 구조가 좀 그렇지는 않긴 한 것 같아요. 이게. 예.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뭐랄까 좀 사례 비교해보고 찾아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왜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고 별도의 공무원법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해외 사례 보면서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럽이나 해외 사례에도 실제 똑같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되 별도의 그 복무규정이나 이런 게 있는 경우가 있는 곳도 있고 우리처럼 별도의 법으로 규정되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는 있어서 대표적인 예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 노동절에 공무원들이 쉬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크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의 영역에 대한 인식을 또 바꾸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너무 커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10시간짜리 얘기입니다. 이게. 아니 요즘 청년들이 또 공무원을 많이 지향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청년 유니온은 또 한 번쯤 고민해볼 만한 이야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다음으로 지금까지 좀 청년 유니온을 쭉 지켜봐 와주셨는데 그런 두 분이 보시기에 청년 유니온의 10년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의 10년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원래 제가 있을 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모르겠지만 제가 있을 때는 10년만 하고 말자. 10년 만에 막 바꿀 만큼 바꾸고 더 이상 안 바뀌면 안 바뀌는 거다라고 이제 그런 거는 귀하게 있었어야 되는데. 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10년 자체를 단체가 그 주눅들지 않고 유지해오면 성장해왔다는 것 자체로 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망망대해에 저기 블루오션으로서 해결해야 될 과제는 너무너무 많고 많지만 뭐 진전 얘기할 거 아니니까 하여튼 뭐 슬픈 장면들도 많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은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제도를 약간 조금 더 고민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크게 덮어씌울 것인가를 고민하는 약간 네. 이걸 바꾸기 위한 망망대해에서 낚시질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어떻게 물고기 얼마나 많은지 좀 분석을 좀 해보고 일단 그러고 싶은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유니온은 약간 계속적으로 계속 그 하나씩 조금씩 나아져가는 과정들이 뭐 있으면 좋겠다라는 뭐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원래 유니온 처음 만들 때 농담처럼 술자리에서 했던 얘기가 유니온이 없어지는 게 한국 사회의 발전이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 뭐 민주노총도 그렇고 뭐 다 그런 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0년 동안 꾸준히 뭐랄까 성과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났고 또 남들이 하지 않았던 영역을 계속 좀 뭔가 찾고 만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원래는 1기 지나고 2기 지나고 3기 하면서 도대체 이후의 집행부는 누가 하는 것인가 할 사람이 있는가 이런 걸 왜 하지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여전히 하고 계시는 분들 보면서 대단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좀 짠하기도 하고 좀 그런데 이후에 10년까지는 모르겠는데 당장 올해 연말에라도 좀 쉴 수 있는 시간 잘 만들어서 잘 쉬시고 내년 준비 잘 했으면 좋겠어요. 뭐 진지한 얘기는 아닌데 저는 약간 청년 유니온도 나중에 한 10년 뒤라도 발전적 해체를 고민해보면 멋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런 고민도 들고, 네. 하여튼 뭐 조금 진지한 얘기로는, 뭐 예전에 뭐 저기 옆에 홀로성이님은 잘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는 약간
어쨌든 그 청년 유년이 해보니까 이게 기성의 뭐 민주노총 100만 명 이렇게처럼 바꾸기 어렵다면 기존의 자원들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약간 앞으로 10년을 조금 더 고민해보면 어떨까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뭐 그런 과정에서 고민했던 게 사회적교섭도 하나 있긴 했었는데 기존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 내에서 어떻게 그 비정규직이나 청년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담아볼 수 있을까. 노동조합을 꼬시는 약간 이런 고민들도 조금 더 들고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언론 노조 문제도 그렇고 그런 게 아르바이트 한다고 이 아르바이트 문제를 풀려고 뭐 베스킨라빈스 들어가면 또 베스킨라빈스는 또 노동조합이 있거든요. 그 정규직 노조가. 근데 예를 들어서 피자 때도 그랬어요. 네, 다 정규직 노조가 있는데 또 아르바이트 노조 조합은 가입 대상도 아니더러 이제 이런 걸 조금 뭐 그 노동조합이 그 회사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약간 매기효과 같은 거죠. 뭐 그런 것들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뭐 그런 고민들이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뭐 서비스, 뭐 방송, 뭐 약간 열정 노동 이런 데 많이 있으니까. 저희 이제 10년을 앞으로 어떻게 보냈으면 좋겠는지 지난 10년을 또 돌아보기도 하고 앞으로의 10년에 대해서 고민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노가리 공식 질문을 도현님께서 해주실까요? 홀로서기님께 청년 유니온이란? 양금님도 함께 고민해 주시고요. 어렵네요. 제일 어려운 언제나 한마디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아까 얘기 나왔던 거랑 비슷한데 그냥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어떤 내가 세상을 보는 기준이 되는 곳?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야, 멋있다. 저는 제 질문을 하셔야 되는구나. 해주세요. 할줄 알아요 제가. 양금님에게 국회란? 먹고 사는 곳. 다시 해주시죠 질문. 국회란? 어렵습니다. 이따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럼 원래 질문 드릴게요. 양근님에게 청년 유니온이란? 내 생애 첫 노동조합입니다. 네. 뭐 제가 만든 말이기도 하지만 아니 이게 이해가. 청년들이 노동조합을 갖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이게 정규직일수록 노동조합 가입률도 높고 제 입장에서도 내 생애 첫 노동조합이고 앞으로 제가 노동조합 활동을 다른 데서 할 수 있을까? 민간기업을 가지 않는다면 공무원 노조 하시죠. 공무원 노조. 공무원 노조도 5급 이상 안 됩니다. 관리자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급수가 네. 공개되는. 네, 하여튼 안 되고 하여튼 이게 내 생애 첫 노동 저한테도 그렇고 청년 유니온의 활동 자체도 청년들한테 첫 노동조합으로서 나중에 그냥 뭐 민주노총도 보내주고 잘 돼서 개인 잘 돼서 상노총도 보내주고 하면 좋죠. 그래도 불구하고 이 청년들한테 첫 노동조합으로서 청년 유니온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좀 담겨 있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2주간 게스트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녹음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세 분 다? 여기까지 세 분입니다. 저요? 저도 소감 얘기해야 저부터 얘기해야 되나요? 네, 얘기해주세요. 저는 뭐 이제 익숙하고요. 즐겁습니다. 네, 언제든지 이게 불러주세요. 오늘 정책팀장님을 모시기도 한 게 청년 유니온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이제 논문도 발표하셨고. 저는 이거 다 나중에 써먹을 거예요. 논문으로. 네, 저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청년유니온 운동에 참여를 하면서 또 청년유니온이나 청년운동을 분석하는 연구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고 해 나갈 건데요. 오늘 비록 일하시는 곳은 다르지만 그 현장성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발 딛고 서는 곳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이런 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이나 생각들이나 이런 거랑 비슷해서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근님? 네, 제가 딱 에어컨을 보고 있으니까 제가 저 에어컨을 제가 사줬던 것 같은데 와 진짜요? 이야. 제가 아마 결혼할 때 하여튼 샀던 것 같은데 네. 저희 밖에 게 자주 고장 나가지고 큰 게 네. 여기 항상 여름에 와서 피해 있고 이렇거든요. 네. 밖에 큰 게 있다고 해서 짠 거만 그러니까 그때 그랬었는데 이사 오고 나서 보면서 써붙여놔야겠다. 네, 이 얘기 왜 했지? 에어컨이 보여서. 에어컨이 가게 그러니까 어쨌든 편안한 마음으로 했고요.
사실 군대 가기 전에 뭐 했었는지가 요새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완전히 진짜 리셋하고 나온 상황이었어가지고 1기 때는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2기 때 1년간 활동했던 게 막바지만 잠깐 기억나고 중간이 막 많이 비어 있어요. 막 힘들었었나? 트라우마적인 네.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뭔가 이야기를 좀 같이 해달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또 마침 어제 당시 2기 위원장님이 2기 때 뭐가 있었는지를 같이 그 집행부 구조가. 물어보시면서 퍼즐 맞추기를 하면서 저도 진짜 몇 년 만에 다음 카페에도 들어가서 다시 뒤지고 막 페북에 올렸던 사진도 막 옛날 것까지 다 해가지고 막 나름 유물 같은 것들 발굴도 좀 했는데 오랜만에 그냥 옛날에 뭔가 열심히 했던 것들을 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냥 계기가 돼서 됐고 얘기할 수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듣고 제가 하나 홍보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 네. 저희 다음 카페 있잖아요. 다음 카페가 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자 권한이 없어가지고 지금 카페에서 그 관리자를 권한을 위임하는 투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다 옛날에 가입하셨어가지고 그게 투표율이 아직 모자라요. 그래서 혹시 이거 듣고 계신 분 중에 관리자가 누군? 회원이 계시면 들어와서 투표 한 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자 아이디가 누구 건지를 아무도 몰라서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직자에게 양도 위임을 하기 위한 투표랍니다. 네. 저도 가입이 돼 있어가지고 투표했습니다. 지금 새로 가입하는 건 아마 해당이 안 될 걸요? 그렇겠죠? 네. 예전에 가입해 주셨던 분들 다시 아이디 기억해 주셔서 여기 계신 분들도 꼭 투표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2주간 게스트로 함께 해주신 호경님, 현근님, 그리고 보조 MC로 도와주신 보영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청년유니온의 10년, 20년을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청년유니온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부심이 되고 자랑으로 남을 수 있도록 현재의 우리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하니까요.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노가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우리의 일상과 일터의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노가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yunioncast@gmail.com으로 메일 주세요. 감사합니다.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재밌게 들으셨나요? 팟빵 팟캐스트에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하나, 눌러주신 하트 하나, 남겨주신 댓글 하나가 만드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